네, 다음으로 마지막 지원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중진공 경기 남부지구 안성일 팀장님 모시고 중진공 정책자금과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설명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의 안성일 팀장입니다. 저희 중진공이 정책자금, 글로벌 인력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 하나가 이제 융자 사업이고, 올해 융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연간 예산을 통해서 1월달에 시작해서 11월달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신청은 이제 지난달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 정책자금의 특성이랑 내년에 이제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냐, 그런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느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정책자금은 민간금융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업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 초기 기업에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으로 4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기업,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서 그 기업들에 우선 지원을 하고요. 두 번째가 생산성 향상과 성장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서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은 5년 동안, 2년 동안 거치하시고 3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5년 자금을 빌려드리고요. 시설 자금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10년 동안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9%고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중금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대출과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70%를 직접 대출을 하고 있고요. 은행 대출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은행 같은 경우 이제 담보부 대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5% 정도 금리를 받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대출로 하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서 담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보증서 수수료도 또 추가로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보증서 담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는 이제 인지 이런 것도 발생을 하는데 저희 직접 대출은 인지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비용이 전혀 없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자약정을 도입을 해서 현장 방문 없이 그냥 전자로 약정을 체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 균형을 위해서 예산의 60%를 지방에 지금 배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에 한 20% 정도 있으셔서 이 수도권은 좀 경쟁이 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융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고요. 소상공인, 그러니까 직원이 5명 이하의 소상공인은 저희 지원 대상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기준이 10명인데 제조업은 저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 다음으로 정책자금 규모입니다. 저희가 5개 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은 이제 4조 9천억. 이건 이제 연초 기준이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 기금 운영 변경이나 추경이 있을 때 이제 예산이 늘어납니다. 연초 기준으로 4조 9천억이고요. 내년도도 약 한 5조 정도, 5조 한 1천억 정도의 정책자금 운영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정부 예산이 확정이 돼야 저희 이제 예산 규모도 확정이 됩니다.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이 이제 2조 2천억으로 가장 크고요. 이게 이제 창업 7년 미만의 이제 기업이 지원받는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가장 많고 금리도 가장 저렴하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2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업력이 7년 미만이면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실적이 있으시다. 직접 수출도 되고 간접 수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이 있으시면 신시장 지출 지원 자금으로 저희가 한 3천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력이 7년 이상이 넘어가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성장 기반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조 7천억 규모로 이제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그 중에서는요,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리가 이제 다른 생각보다는 좀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 이런 거 같은 경우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자금을 받을 대상이 되시는 것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재기 중소기업, 그러니까 사업을 실패하거나 그런 기업 지원을 위해서 제도약 자금, 재창업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하는 사업이 약간 좀 이제 매출이 감소하거나 좀 어려워서 다른 사업으로 변환하고 하겠다. 그런 경우에 사업 전환 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많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수해나 이제 화재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이제 복구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자금 기준금리는요, 중소벤처기업 진흥채권을 중진국에서 이제 시장에서 매각해서 그걸로 조달금리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요즘 같은 이제 고금리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조달금리가 좀 높아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희 5년짜리 이제 채권이 한 4% 좀 넘는 4.2%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은행과 이제 차이점은 은행에서는 이제 예금을 받아서 예금 수신금리에다가 이제 가산금리를 정해서 이제 금리를 적용하는데 저희는 시장에서 조달한 금리에다 역마진을 붙여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저희 어떻게 보면 사업을 많이 할수록 저희가 이제 금리에 대한 손실이 많이 나는 구조가 돼 있고요. 보증기간이랑 비교해 보면 보증기간 같은 경우는 보증서를 발급해 줄 때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증료를 받기 때문에 그쪽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사업 구조거든요. 저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별 기준금리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 우대금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현재 2.9%인데요.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2.6%. 거기서 만약에 이제 시설 자금을 투자하신다, 뭐 토지나 뭐 공장을 사신다, 기계를 투자하신다 그러면 또 0.3% 우대금리를 드려서 2% 초반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업력이 7년 이상이시다라고 하면 B그룹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조건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이 좀 있으시면 신시장 지출 지원 자금, 그리고 뭐 최근 3년 내에 등록된 특허가 있다, 아니면 이제 정부 R&D 과제에 성공 판정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이런 자금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기준 금리로 가산금리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C그룹이 이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가산금리가 0.5%부터, 그러니까 3.4%에서 시작하는 자금이고요. 요건 이제 신성장 기반 자금, 7년 이상의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하신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가 있다 할 경우에 C그룹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년 이상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지원을 받으시면 C그룹이 아닌 B그룹의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시는 게 아무래도 저희 정책 자금도 좀 유리한 조건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책 자금 지원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책 자금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희 정책 자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처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저희가 매달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날짜가 되면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자가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담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담 드린 업체 중에 일부 업체만 융자 신청 자격을 드리고요. 융자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기업 평가를 해서 자금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 평가까지 가기가 좀 어렵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이 온라인 신청 예약에서 저기 사전 상담으로 진행하는 저 과정이 가장 좀 어렵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 사전 상담 건너서 이제 그러니까 상담에서 이제 실제로 융자 신청서를 내는 관계까지가 어려운 게, 저기 온라인 신청 밑에 보시면 월 사전 상담 기업이 지역본부 세조사 가용 인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책 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신청업체가 한 700개 업체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월 단위로 봤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120여 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1월 달에 한 170억 개를 이제 신청을 부여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청이 많기 때문에 정책 우선도 평가를 좀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그래야지 저희도 이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지 정책 우선도 평가를 좀 잘 받으시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 지표를 보는 게 크게 한 8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 성장 분야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저건 다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저희와 이제 거래가 있다. 그래서 첫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좀 페널티를 받으시게 되고요. 요건 이제 뭐 여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고용 창출 실적입니다. 그래서 1년 전 대비 고용 인력을 좀 늘리셔야 돼요. 특히 올해 저희 정책자금 지원받으신 업체 같은 경우는 11월 말이랑 12월에 고용권 가입자 수를 좀 늘려주셔야, 그래야지 저기 첫 거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서 좀 페널티 받는 걸 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평가할 때 고용 창출 실적을 올해 11월 또는 뭐 12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고용 창출 실적을 좀 어려우시더라도 늘려주시고요. 이게 뭐 꼭 급여가 많은 걸 뭐 좋은 일, 양질의 일자리는 급여가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만 뭐 질도 그렇지만 양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고용유지 실적이라고 해서 저희 중진공에서 하는 내일채용공제 사업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채용공제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1, 2점 차이에 제가 평가를 해보면 기업 수가 한 3, 4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12월까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좀 나중에 나와 있는 뭐 특허라든가 뭐 이노비즈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하는 거, 그 다음에 내일채용공제 가입하시는 거, 그리고 직수출 실적을 조금이라도 만드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1, 2개월 안에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중심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수출 실적이 저게 이제 뭐 만점을 받으려면 30만 불 이상 하셔야 되는데 만점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샘플이라도 수출하신다. 그러면 점수를 받으시거든요. 만점만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거라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1과 0은 상당히 좀 차이가 큽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부 정책 우대 기업, 뭐 여성 기업, 뭐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은 굉장히 좀 어렵고, 만약에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시면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어서 사실 자금 받기는 굉장히 쉬우십니다. 예. 그런 걸로 평가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일채용 공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이 이제 인력난은 항상 심하다는 게 이게 옛날부터 지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난이 심한 이유가 이제 이직이 심하다. 왜 이직이 발생하느냐면 대기업보다 낮은 급여 수준, 그리고 낮은 복지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진공에서 이런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공제를 만들었고요.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과 직원이 같이 이제 적금을 붓는 건데요. 그 공제 만기까지 월 적금을 부으시고 만기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회사에서 낸 그 공제료와 직원이 같이 낸 공제료를 같이 이제 직원이 받고요. 중간에 이직을 하신다고 하면 회사에서 낸 건 회사로 돌려드립니다. 그 직원은 직원이 자기가 낸 것만 받아가는 그런 제도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 회사에서 낸 금액은 저희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해서 그 전액 손비 인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25% 해드립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없더라도 그 내신 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뭐 IT 기업이나 이제 뭐 반도체 저쪽에 이제 협력사들은 저희 정책자금과 관계없이 전 직원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요. 예, 오늘도 이제 그 세액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이익이 나신다 그러면 많이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만 34세 이하의 청년 재직자, 그 연봉이 3,600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600만 원의 보조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이 600, 회사가 600, 정부가 600. 그래서 3년 동안 이걸 보시면 1,800만 원이 직원이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용공제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한지 사업이고요. 이게 올해 이게 이제 종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 34세 이하,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인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요걸 올해 안에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없어지기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좀 우대 제도로 하시면 내년에 이제 정책자금 받으시기도 좀그 우대가 되고요. 예, 이런 좋은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요걸로 그 설명회는 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